예, 동일한 주제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도현 의원님이 지적 잘하신 내용 연달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DLF 손태성 회장이 지금 이 선임에 관해서 개입한 것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페이지를 좀. 이 지금 이야기를 국정감사장에서 엄밀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배진교 의원 이야기하실 때도 그렇고 윤도현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과점 주주들의 가치 인사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가 되면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합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과점 주주 중심으로 자율 경영하도록 하겠다라고 2016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과점 주주들이 어떤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예. 그러면은 예금보험사는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본시장법상 공동행위, 공동 그 약정으로 봐서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신고하셨습니까? 의견이 같으면 의견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밀하게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은 자본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 주주들이 하게 되면 그 공동행동을 하는 거고 공동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 상장회사의 엄중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그 위반이 있는 겁니다. 법 위반이. 그렇지 않다고 하고 만약 여기서 그 말이 가짜라면 지금 허위 증언을 하시는 거고요. 아마 각각 그 의견을 서로 토론하면서 뭐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다른 걸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 보시면 아니 앞 페이지에 앞 페이지 보시면 우리은행이 과태료 197억 했는데 납부했나요?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입 고객한테 1,071억 배상했다고 합니다. 배상하라고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상하지 않았다 뭐 이런 보고가 생긴 적 없죠?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 정도의 그 손해배상이 있다면 그 회사의 주주들이 나서서 이 회사의 경영에 관여했던 모든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들에게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회사 중에서 가장 큰 주주가 예금보험공사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려고 한 노력이나 논의나 뭐 시도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하여간 최대한 어떤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자율 경영을 추구하는 아마 그런 아니 경영을 취지에서 간섭하라는 게 아니라 회사의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손해배상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면 일반 민간 기업 같으면은 주주대표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가장 큰 주주인 예금보험공사 그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주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조치를 하시고 계시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돈이 예금보험공사 사장님의 개인 돈이 아니라 국가의 돈 아닙니까? 국민의 돈이고. 근데 그 돈을 관리하고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했는가 물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공적 자금이 최대한 회수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제도와 그리고 상품 선정과 그 상품 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어쨌든 그 부족함이 있었다. 선생님,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태성 회장이 이 DLF 사태 있을 당시에 대표이사였죠. 우리은행 네. 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대표성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주주 대표성 제기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그 당시에 경영진에게 예. 주주의 지분 가치를 손상시켰으니까 그 당시 우리은행의 DLF 사태에 관여했던 책임을 졌던 사람들에게 책임 충고하는 절차를 하겠다라고 검토한 적이 있냐고요? 아니면 그걸 시도할 생각이 있냐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한 적은 없고요.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지.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그 예금보험 사장님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만 봐도 벌써 1,200억이 넘습니다.
1,3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손실 냈는데 날 몰라라. 그리고 선임하는데 찬성 투표하고 그게 우리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이따가. 예, 우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부 사장님께 저 아까 오전 질의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희 의원실로 보내준 자료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금융지주 주주권 행사 관련해서 과점 주주에게 매각하면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 원칙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했고 오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하면서 이제 과점 주주들의 판단을 존중했고 거기에 따라 했다.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 과점 주주들과 같이 논의하고 그 의견을 좀 존중한다는 이야기시죠? 같이 논의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과점 주주들은 과점 주주대로 판단을 하고 이제 저희들은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게 합리적이면은 저희들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그 우리금융 지주회사 반기 보고서입니다. 가장 최근 거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일대 주주 예금보험사 17.25%, 국민연금 9.88%입니다. 국민연금은 반대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노비스 1호 유한 회사가 있습니다. 5.62%입니다. 사장님 말씀하시는 과점 주주는 누군가요? 7개 회사가 있습니다. 7개 회사 리스트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7개사가 있고 7개사의 지분율이 다 5% 이상입니까? 약 4% 내외입니다. 다 4% 내외인 거죠? 4%에서 6% 정도 됩니다. 예, 그 회사들이 다 한꺼번에 의사를 결정해서 이제 후보를 추천하면 그러면은 예금보험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이 합리적이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자료는 제가 이게 지금 PPT 만들지는 못했고 금융위원회 기업 공시 실무 안내입니다. 그 18년도 겁니다. 지금도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데 공동 보유자라는 게 있습니다. 의결권을 공동을 행사하기로 하는 행위를 약정을 하면 그런 경우에 공동 보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분율이 5% 이상이면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하지 않으면 이에 따라서 보고문 위반의 효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런 경우에 위반분에서 처분하도록 명할 수가 있고요. 정정 요구할 수 있고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사처벌 규정도 있고 과징금도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공동보유에 해당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예. 처음에 그 과점 주주와 함께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있어서 공동보유 아니냐 그때 첫 질의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어떤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맺었다거나 같이 의논해서 그 어떤 결론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이제 각 주주들은 각자 자기 의견대로 의결권 행사하고 저희들도 그 다른 과점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은 같은 의견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은 연임을 반대했습니다. 예. 근데 왜 유독 예금보험사만 찬성했냐? 그걸 다시 묻는 겁니다. 그때 이 저희 의원실로 보낸 것에 과점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라면 왜 굳이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반대한 것하고 저희들의 의사하고는 전혀 독립적인 건데요. 국민연금은 반대했고 다른 과점 주주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과점 주주들이 이제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예금보험공사 내에서 보유주식 권리 행사에 관한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고 이 기준 6조에 따르면은 국민 경제적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의결권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조에 보면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의결권 행사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 회장을 임명할 때 이 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그런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요? 예. 그러면 누가 판단한 겁니까? 사장님이 판단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주주의 가치, 이익을 위한 건 판단이라고 지금도 자부심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앞서서 이 앞에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손해 보여진 거. 이 그 은행에 1,071억의 배상이 있는 이 사건,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까? 그 경영진들 중에서? 그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사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은행에 내려진 과태료인데요. 이 과태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과태료 별개의 197억, 문제고, 예.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1,071억입니다.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DLF 손실을 배상하는 것에 대한 배상 결정입니다. 이 배상 결정 자료를 보면 예. 다양한 리스크 평가 그 과정들이 허술하게 됐다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리스크 분석에 관한 프로세스 내부 위원회도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근데 이 금융위는 그러면은 잘못된 결정을 한 겁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금융위의 손 결정은 회장의 틀렸고 예. 저기 예금보험사 사장님이 판단하는 손태승 씨에 대한 신뢰는 있고 금융위의 그 손태승 회장이 주도했던 그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비판은 잘못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내린 과태료나 손해배상 문제가 손 회장의 연임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 자격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손 회장이 연임할 것인지 다른 사람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그러니까 필요했던 주주 가치가 사안입니다. 훼손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 회장이 또는 연임하는 것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데 손 회장은 아무 역할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대표이사지만. 그 당시에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수단은 지배구조의 안정성이었고,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손 회장이 그러면 연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 징계 경고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금융감독원에서 경고를 이제 문책 경고를 했는데 그 문책 경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다툼이 있었고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 자격은 있었고요. 그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과점 주주들도 고민을 했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최선으로서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른 대안보다도. 예? 지금 현재 우리은행의 그 예. 손해가 발생하는 데서 예. 손해배상을 위한 조치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이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안마다 조그만 사안마다 다 개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큰 틀에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조그만 예를 들어서 뭐 과태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논리 연장이면 네.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했던 거 다 잘못된 것이고 국민연금은 자기 자체 수책회의를 통해서 무역과 행사 여부를 판단해서 부결한다고 봤습니다. 손태승 회장의 책임을 위해서. 그런데 예금보험사 사장님만이 그래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가정주주와 함께 움직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지배구조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반대했던 것이고요. 저는 저대로 판단을 해서 찬성을 했던 것이고 과점 주주들도 과점 주주들대로 판단을 해서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저 혼자만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주주가 네, 오기영 의원님. 예, 하시죠. 예. 예. 과점주주가 아까 29%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29%에 대해서 그 과점주주들끼리의 의결권 행사를 공동을 하게 될 거면 서로 소통할 거면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했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신고 안 했으면 의결권 문제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해야 되고 그 의결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9%가 의결권이 행사된 걸로 했다면 그 손 회장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주총 무효 결의 소송 내지는 그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